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우선 처벌 규정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요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중 남옥에 해당하죠. 요거는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형사범죄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 받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시면 마약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죠. 보시면 마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는 실제 마약 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나 마약 상담 치료 받아야 되고, 이런 자료들 당연히 확보해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이제 초범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적고 마약 투약한 횟수가 적고 투약한 마약의 그람이 소량만 투약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지 이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소유예는 집행유예랑 기소유예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님이 한번 선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거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말 그대로 바로 이제 뭐 형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은 이제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전과로 남는다는 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것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정신과 진료 특히나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마약 상담 치료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요것만 받아가지고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요것들은 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요것도 교육기술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요건 대마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가뜩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한다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한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변호사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려면 마약 사건 많이 해보시고 마약 사건으로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으셔야지 이제 본인 사건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